날카로운 이지적인 시를 사실은 좀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여기 실린 거 보시면 알지만 양평역 1번 출구 막 이렇게 되게 쉽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대중성을 겨냥해서 아주 쉽게 쓰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주지주의 박남수 씨보다 조금 더 주지주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재창 시인님 여기 강진문화원 401호에서 저에게 시 공부를 하시고 아주 그 선시 아름다운 선시를 쓰고 얼마 전에도 그 인도네시아 갔다 오셨나요? 스리랑카 다녀왔어요. 스리랑카. 근데 2주인가 3주를 걸어서 그리고 매달 울산에서 포항에서 강릉까지 매달 걸으세요. 2박 3일을.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묻지를 않아요. 선생님은 그냥 도인입니다. 그리고 선시도 제가 수정을 별로 해줄 필요가 없이 그냥 자기의 삶 자체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우리 애제자입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장정순 선생님은 신문학 출신의 제가 후배인데 여기 선배님도 계시지만은 정말 시도 잘 쓰고 이기철 시인 별까지 가고 싶다. 이기철 시인의 애제자시고 제가 굉장히 아끼고 또 시를 아주 잘 써요. 제가 근데 뭐냐 하면 요번에 이제 상 받는 거 제가 4월인가 6월을 하나 넣으면 어때 하고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문체가 좋고 현란하여도 독자에게 갈 때 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은 있는 게 좋아요. 멋을 부리더라도. 그래서 저는 우리 장정순 시인이 저와 같은 하이퍼시 경향의 표현주의 기교를 부려서 아주 제가 만족하고 있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풀 부분은 진주의 예시원 선생님은 뭐지? 우주항공 무슨 국에 다니는 대단히 그 인텔리젠트한 분이라서 저는 또 공학, 수학, 물리학 막 이러면 제가 벌벌 떨어요. 그쪽 부분에 약해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시상식은 직장 관계로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답니다. 그 직장이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그리고 저는 이 저기 문화원이 제 수업 끝나고 바로 그 공강 시간을 하고 여기가 이제 각 지역의 중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이 좋아요. 그리고 이만한 조건이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을 하고 있는데 오늘 떡을 2배로 갖다 드려야 되나 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최정옥 수필가님 가분한 삶. 저는 최정옥 선생님을 뵈면 웃음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되게 마음이 넓고 그 수필이 자신의 삶이에요. 몇십 년 동안 한 퇴직금을 어린이집 원장을 하셨는데 구입 그거를 시누이들하고 고모부 이모부 다 나눠줬어요. 자기가 한 번도 안 쓰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 두 분이 시누이 남편이 목사님인데 수입이 거의 없으셨대요. 그래서 3분? 세상에.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모델까지 하는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선한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일하는 중고등학교 때 은사님에게 지금까지 매년 스승의 날 돈을 붙여드려요. 식사비를. 30-40년 동안. 그 일은 하기 힘들지 않나요? 저는 그 부분에서 다른 거를 묻고 싶지를 않아요.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은사님한테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고마움을 영원히 잊지 않으니까 많은 축복이 와서 이 가분한 삶 같은 그런 정말 10페이지예요. 책이. 수필이. 제가 줄이지 않고 줄이란 말 안 하고 그대로 다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 고천석 선생님
고천석 선생님 소설을 읽고 그거 정말 실화예요? 가족? 선생님 25페이지인가 그때 한 페이지당 2만원 정말 종이 이게 책을 낼 때 한 페이지당 2만원이거든요. 근데 25페이지 정기만 선생님이 좀 줄이라 그래.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줄일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만석군인데 빨치산이 와서 도끼를 들고 가족을 다 죽이는 이 생생한 거를 나 저 선생님의 인생은 왜 저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도 또 만주 가갖고 2번밖에 평생 기억이 나는 사건이 없고 왜 이래 애국자 집안은 왜 이렇게 다 망하나. 우리 애국자와 애국지사들에게 잘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비만하다고 막 다이어트를 하고 이 모든 거는 한번 박수 쳐주시죠. 내 삼촌이 막 외숙모 가고 배가 불러가지고 쫓기는데 막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이런 저는 일본 순사들이 오고 돈 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만주 가서 독립운동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현실만 남은 이거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진짜 부끄럽고 나 쌀독에 쌀이 곰팡이 쓸라 그러는데 오래돼갖고 12월에 사서 미안해요. 정말 우리의 오늘의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이 행복은 일제시대 때를 지나서 전쟁을 거쳐서 그런 분들이 너무나 희생을 했기 때문에 축사라고 우리 한국 힐링 문학이 지금 이제 4호를 맞았고 또 상도 좀 4회째가 됩니다. 저번 양평에서도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힐링이란 개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힐링 문학이 특이하잖아요. 우리 시대가 참 요구하는 하나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참 메마르고 사람마다 너무나 아프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문학의 기능이 그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픈 곳을 만져주고 그리고 또 얼음 만져주고 치료해주는 치유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치유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문학이라는 뜻에서 힐링 문학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우리가 또 더군다나 나아갈 길까지 또 제시해주는 문학의 기능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최종적으로는 그 길을 제시해주는 역할까지 또
문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힐링 문학 이번에 책을 잠깐 봤습니다만은 다른 책에 비해서 상당히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평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기획이 상당히 특색이 있고 좋은 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힐링 문학의 좋은 책이 계속 나올 수 있기를 또 오늘 그 힐링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힐링 문학상을 받으시는 분들 참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인간들을 많이 치유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까지도 제시해주는 아름답고 또 깊이 있는 이런 시를 많이 시뿐만이 아니고 소설, 수필, 평론 작품을 많이 쓰실 수 있기를 기름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다리 꽃 달빛에 하얗게 드러눕는 밤을 건너 잠안 오는 밤 낯선 밤에 등줄기를 더듬어 바람결에 손을 대면 그리운 그대 얼굴 그리운 그대 얼굴 나뭇잎 울음소리였듯다 새벽을 맞은 아침 텃밭에 남아있는 구름 발자국 따라 나서면 뻑꾹뻑꾹 날이 보름을 미소 짓고 그대는 내 안에서 첫눈 뜨는 아침 풍경아 성긴 바람은 거미줄은 손톱 자국도 내지 않고 찰방찰방 찰방찰방 또 하루를 걷는다. 오, 장다리꽃 달빛에 하얗게 드러눕는 밤을 건너 잠안 오는 밤 낯선 밤에 등줄기를 더듬어 바람결에 손을 대면 그리운 그대 얼굴 그리운 그대 얼굴 오가는 바람 속으로 하늘의 이 소리가 들려온다. 졸고 있는 길목을 흔들어 깨우면 별들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별 하나의 은은한 절규와 꽃 하나마다 피는 횃불의 즉 그림자여 그림자여 오 나르는 사고에 머물러요. 휘파람을 부세요. 네? 그러면 날개를 활짝 펼쳐 한껏 나를 거예요. 모든 허상 뿌리치고 감성과 이성의 가지마다 헤쳐 능선을 타고 유유히 흘러가는 가을 하늘처럼 조금은 따사롭고 조금은 서늘한 연인으로 당신께 다가갈 거예요. 저 휘파람을 부세요. 네? 그러면 긴 날개의 몸부림으로 둥지를 들어 천지간 바람되어 산천초목을 쓸며 한 점 부끄럼 없는
태초의 모습 그대로 바르르 열린 가슴으로 가을의 쌀 하나로 피울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선 밖에서 장정순.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자유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거칠지 않아서 생각이 깊게 홀리는 4월의 언덕. 우리들 사이로 넘나드는 대화 사이로 아슬아슬한 태양의 열기가 위험해 보인다. 언뜻 얼음이 푸른 맥박을 떠올리기도 한다. 부유한 집시가 되어 이곳 저곳을 또 돌아다니고 싶은 명확하지 않은 윤곽을 자주 그렸다. 정지된 순간은 결코 아니다. 나와 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가파른 외길을 걷는 하늘 아래 바람이 멈추었다. 지구가 자진하는 소리가 들린다. 도시에서 돌아온 별이 가득 뿌려지고 있다. 익은 모래에서 군 따뜻한 방을 소유한 지금 이제 수신이 될 수 없는 편지는 작은 보랏빛 슬픔도 되지 않는다. 큰 오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기야, 너는 볼 때마다 더 이뻐져. 네, 그래서 오빠 이렇게 맨날 나를 이렇게 그냥 띄우니까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이쁜 줄 알았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오빠가 83세예요. 네, 지금 이제 법무사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많이 좀 힘겹게 이제 자랐어요. 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제 위로 5입니다. 6번째로 제가 딸 하나거든요. 그래서 둥둥 떠서 자랐어요. 근데 너무 힘들게 자랐고요. 요 이제 스필 책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 책이 과분한 삶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이것은 안 내려고 그랬어요. 안 내고 이걸 읽다 보면은 식구들이 보게 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해서 아무리 스플이라 아무리 뭐 논픽션이고 이게 제가 하지만 이것은 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한번 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안 내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걸 수필이 아니라 소설로 이렇게 내면 안 되냐 그랬더니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접어뒀는데 하도 이제 권유해서 이제 이걸 냈습니다. 마음이 좀 굉장히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네, 이렇게 저기 하셨는데 사실 이게 뭐 벌거벗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잘못 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애들이 결혼도 다 하고 딸들인데 자녀가 5입니다. 큰애는 아들을 3을 낳고 작은 애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는데 애들도 결혼도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그래서 큰애는 나처럼 이제 원장님이고 작은 애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하는데 결혼도 뭐 이렇게 다 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작년에 제가 모든 게 작년 3월에는 막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차를 바꾸지 않아도 될 입장 같은데도 막 차를 또 바꾸고 이렇게 막 뭐든지 막 최고로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서 막 뿌리치고 하다가 결국에는 남편이 나를 당신이 퇴직을 하면 태우고 다닐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벤츠를 선물을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4월에 이제 됐는데 예전에 그때 자꾸 막 충남미스 선발대회 이렇게 하시니까 4월 27일, 28일, 29일 정도면 충남미스 선발대회가 있어서 8년간을 직장생활했는데 다 애우는 거예요. 그때 되면 항상 내 앞에다 이렇게 놓고 그래서 내가 다리가 굵어서 저는 못 나가요 하고 이렇게 했지만 캥기는 것이 많고
학벌이 부족하고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했던 거고, 그랬더니 작년에 와서는 막 몇 군데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가 이렇게 어깨가 좁으니까 막 한복 스타일이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서 했는데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선생님들이 막 떠들어서 또 가서 뭐 인기상도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받고 보니 어느 순간에 유네스코 UN 평화 무대 할 때 피규어 그래서 이제 모델로 그래서 인기상을 타셨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갑자기 막 허한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복도 많이 받아가지고 뭐 물질적인 것도 뭐 그냥 엄청난 건 아니지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이것도 젊었을 때 해보고 이것도 해가는데 이렇게 막 공허감이 막 드는 거예요. 공허감이 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는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몸무게가 막 빠지고 힘이 없어지고 막 슬프고 막 밤에도 막 꿈에도 살아나가려니까 막 이렇게 좀 캥겼던 부분들도 막 나타나고 하더니 이제 하나님 나를 이제 데리고 가실 모양이다. 교회 권사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데리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뭐 여한이 없어. 그러면서도 너무 슬프고 이래서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유언 비슷하게 유언처럼 글을 하나 그냥 남기고 가야지. 내가 너무 가슴 아팠던 부분들, 뭐 식구들 알려주고 싶지도 않았던 거, 그런 부분들을 다 쓰고 죽어야지 싶어서 쓴 게 이 과분한 삶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힘내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자녀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막 이게 막 폭발이 된 거예요. 이제 막 정상 올라오고 보니까 막 이제 공허감이 들고 하다 보니까 막 엄청난 막 죽으리라고 막 생떼도 부리고 막 쾅쾅쾅 막 메시지고 예, 밑에 사람이 올라올 줄 부끄러우니까 문을 다 닫아야 될 정도로 막 엄청난 그런 되겠는데, 그래서 막 울고 불고 하고 회개도 많이 좀 하고 그리고 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평정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글인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좀 부끄럽더라고. 이게 아니에요. 식구들이 보면 자가 어떻고? 치료를 한 거예요. 정신과 자가 네. 치료. 그래서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사위들도 이제 이렇게 해서 올해는 어머니 책을 좀 하나 좀 내시고 시집도 내시고 하자는데 난 너무 부족한 상태라 난 이대로 있고 싶어. 나이들이 나중에 내고 싶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양천구에 북카페가 생겼어요. 이번에 이제 이제 회장님한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책을 한 권은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도 건의해서 올해는 이제 스피를 하나 우리 할 모두 생각하고. 박수로 너무 길었어요. 언젠가 당신은 으로서 내게 이렇게 노령의 생각하는 나상은 무슨 생각을 할까? 생기 불어 살아난다면 맨 먼저 어떤 말을 할까? 편지에 답해 주셔야 해. 당신은 내게 글발로 주는 무언의 대화가 참 아름다워요. 언제적일까 기억하기 어려운 무정한 슬픈 편린들. 생명의 약동을 말한 당신의 생각하는 사람. 그 첫마디가 어떤 말이어야 좋을까? 너는 오롯이 아픔만 안겨주고 슬픈 눈빛 애타게 버려둔 채 어찌 아무런 말이 없을까? 슬픔과 고뇌 속에 진지어 살아갈 당신은 우리 사랑의 보금자리를 왜 떠났나? 은발머리 나복끼며 언제 내게 올까? 성긴 기민머리 노문사 솔비디 사랑 찾는 당신은 영롱한 눈빛의 문학소녀. 당신을 위해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문이과 그 적성 검사를 했는데 문과 쪽이 51%, 이과 쪽이 49%가 나왔어요. 아유, 전내연이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아버님이 이제 기계과 나오셨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과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전정학과 이제 3학년 때 그동안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철학 에세이를 학교 신문에다가 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독교, 유교, 불교, 과학에 나오는 예전과 자유의지. 그게? 네. 천재네요. 네, 77년도에 실은 건데요. 그 중에 이제 불교 쪽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해서 이번 호에 이제 실었습니다. 불교에서 예전과 자유의지. 그리고
기본적인 예전과 자유지에 대한 얘기를 2001년도에 900여 페이지로 해가지고 영어 좀 섞어가지고 그래서 좀 길게 썼습니다. 근데 그쪽이 제가 썼던 에세이 쪽이고요. 2003년도에 제가 이문열 작가의 사람의 아들로 평론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그 평론가신데 제가 평론가라고 못 써가지고 지금 작가라고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평론가 맞으신데. 네. 아유, 그때는 이제 아까 이제 만연체 말씀을 하셨는데 길게 쓰는 것이 이제 그때는 문화였기 그쵸, 때문에 그쵸. A4 한 30페이지 정도로 해가지고 썼고요. 제가 3판을 가지고 평론을 했는데 그 안에 그 내용이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사람의 아들 내에서 그리고 뒤에 고대 국문과 교수가 해설을 썼는데 그 해설도 제 나름대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판이 나왔는데 일단 해설은 뺐고요. 그리고 안에 그 내용도 제 지적에 그 맞게 몇 군데를 그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뒤에 국문과 교수가 제 고등학교 동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저도 어쨌든 3패 수정해드릴게요. 평론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반의 저희 적성에 의해서 이제 계속 그 두 길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컴퓨터 공학으로 강단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문학에 대한 그 마음을 놓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떠난다. 청동호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포고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인종은 끝이 났는가 청동호 벽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최북의 감방에서 나는 바람을 타고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는 악기가 된다. 먹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내 손이 되어 가루의 음향이 된다. 참 나를 찾아서 이선 가만 숨을 고르고 푸른 하늘을 고요히 5분만 바라보라. 빈 하늘은 빈 하늘이 아니다.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철새의 울음소리 들리느냐? 날갯짓 파다닥 저 소리의 깃털을 가만히 만져보아라. 뭉게구름 신호등에 걸려 허공을 맴드는 깃털처럼 가벼운 차마 떨쳐내지 못한 약속. 바람결에 선 새들의 기도. 내가 보이는 것만 믿느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단풍잎이 단단히 붙잡고 있던 집착을 벗고 욕망의 손 스르르 놓을 때 예지는 처음처럼 투명한 자유를 얻으리라. 제트기가 6월의 푸른 창고에 하얀 선을 그으며 굉음 속으로 사라지는 찰나의 순간, 고광나무는 깨달음을 잊고 제 몸의 상처마다 하얗게 꽃을 피워 별이 된다. 겁먹은 보라니 눈빛으로 가난한 한입 자유를 찾아 헤매는 것이냐? 그래요. 푸른 하늘은 나뭇잎 울음소리를 안고 산새가 잠든 밤에도 하얗게 허공을 지킨다. 그대여,
오늘을 살포시 건너가자. 구절초 사이사이 은공의 발자국 찍어 놓고. 순간시집 꽃배추를 아시나요는 그림과 기다림이 어우러진 서정의 샤로스길이다. 봄밤 감나무에 매달린 달 그림자다. 소량 가득한 저녁 마을에서 낙타의 꿈이 새끼를 낳는다. 노유섭의 순수한 언어의 조탁은 세미원 연꽃바다의 일렁이는 노을빛 식탁보가 깔려있는 풍경하다. 노유섭의 시는 서정의 고향이다. 아침을 낳는 눈꽃의 언어다. 그 눈빛은 시원하고 간결하다. 주지주의 시의 미학을 개척한 박남수 시인의 뒤를 이어 계속 좋은 힐링 시를 발표하기를 기대한다. 맛깔스럽죠? 자, 다음은 조영인 시인님 박남수 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조영인 신간 시집 바다 우체통은 시인의 시의 DNA를 형성한 섬과 바다, 고향의 이미지를 그리움으로 토해내고 있다. 조영인 시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순례길이다. 선조의 정신을 현대에 재현해낸 맑은 수채화다. 수십 년 동안 섬에서 의료업에 종사하며 만난 인간 군상들의 희노애락이 애절하게 전해온다. 임종 간호사로 공무원 생활을 한 조영기의 독특한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시적 자산이다. 박남수 시인의 직감과 사유, 감각적 면식의 시세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을 마련하신 그 이선 회장님, 이선 회장님 두 분이죠. 네,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과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집 꽃배추를 아시나요가 이 두 권에서 사실 11번째 시집입니다. 그동안 상도 좀 많이 받은 편입니다만은 이름 있는 박남수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시인의 이름으로 받는 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 박남수 시인의 이름으로 문학상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 자부심과 기쁨을 느낍니다. 아까 뭐 가곡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뭐 3, 40편 20 몇 곡을 했을 겁니다. 그때는 제 돈으로 한 건 아니고 어느 음악 단체에서 이렇게 제 것만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해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곡과 이제 찬송가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한 130곡 정도가 됩니다. 누가 이야기하던데 유아요 선생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가곡 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아무튼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곡이 한 130 몇 곡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정시를 쓴다고 이제 많이 좀 알려져 있지만은 이번 그 힐링문학 책에도 간단하게 수상 소감에도 밝혔습니다만은 저는 순수한 서정이 아닌 이번 힐링문학 책에도 나와있지만 그 서정에 바탕한 현대성을 추구하는 시를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태환경 시집도 있고요. 제4시집 아름다운 빈명을 위한 칸타타가 1999년도에 나왔는데 그것은 생태환경 시집입니다. 그런 시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대성이 뭐냐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가 있겠죠. 뭐 하이퍼시까지 지금 주주주의 뭐 다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게 있어서 이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박남수 시인이 지향하는 바가 이제 사회 현실에 대한 감각과 기지, 철학적인 분해, 그다음에 시대상에서 나오는 어떤 비판 의식의 시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구하는 자연 생태에서 나간 사회 생태의 공동체 의식,
그리고 박남수 시인이 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만은 자유, 생명, 평화, 그 다음에 세계 내 존재라고 어떤 존재론적 입장, 벨라인이라고 하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존재론적인 본질에 접근을 통한 하나의 인간 존재 가치 추구와 같이 박남수 시인이 지향하는 주지주의의 시하고 많은 부분이 제가 지향하는 바하고 맞닿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미지의 조용성과 현대적 지성을 바탕으로 한 주지적 서정시를 갖다가 저도 지향하고 있다.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이렇게 쓰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에 너무 어려운 시가 많잖아요. 너무 어려운 시는 지금까지 저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알 수 없는 그런 시는 이제 써보기도 하는데 제 체질에도 안 맞아요. 체질도 안 맞고 또 쓴다고 했을 때 저 자신이 그 의미를 잘 파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이제 너무 어려운 시는 이제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향하는 게 이제 서정과 지성이 잘 배합된 현대적이면서도 서정적으로도 아름답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이런 시를 좀 더 잘 쓸 수 있기를 이번 박남수 문학상 수상할 계기로 스스로에게 다짐해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나갈 길을 같이 고민해 보면서 사유도 깊고 또 감동 있는 시를 갖다가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0년 새에 대해서 썼습니다. 제가 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새는 날라가지고 자기 가고 싶을 때 가는데 쟤는 뭐 돌풍이 불거나 태풍이 있거나 그다음 그 해수욕장이 있어서 일부러 휴가를 못 받아라 합니다. 9월에 휴가를 받으면 또 뭐 별 의미가 없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집에 가지 않고 주민들이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이 섬 저 섬 이렇게 왕진도 다니고 물에 한 3번 빠져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수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마칠라 하니까 너무 주민들이 또 안 놔주는 거래요. 그래서 7년을 더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너무 고생하고 암도 걸리고 지금은 이제 좀 나섰지만 그래 놓으니까 뭐 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을 민들레 홀씨처럼 가족과 떨어져 홀로 낙도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람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외로워서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 이것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그 일신이라는 책 교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문예반 선생님이 어쩌다 뭐 냈는가 전국 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bin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참 시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 가서 갇히니까 저절로 뭐 일기도 쓰고 뭐 이렇게 틈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거 이제 섬에 있을 때 연필을 그걸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보통 아주 낙도만 돌았기 때문에 돌풍하고 막 태풍이 불고 이러면은 아주 속수무책 제가 같이가 있을 때 이게 현대판 유배지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도 조급해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 주민들은 정말 막 같이 동거동락 했습니다. 좀 흥부나 뭐 안 된 아가 있으면 집에서 와서 재우고 또 영세미는 또 왕진도 막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노인들을 많이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체념의 시간들을 소망으로 그리 바꿔주신 여기 오신 분들, 심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그걸 상을 사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새 상을 사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자신이 모지라는 건 안 받아야지 큰 상을 그랬어요. 했는데 이번 상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시고 그 분이고 또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안타깝고 제가 또 새에 대해서도 많이 쓰고 이번 그 시집에도 실리고 그랬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